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동국입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까지 챕터 02 계산 작업을 모두 배워봤죠. 자, 오늘은 챕터 03 분석 작업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섹션 01 정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는데요. 자, 정렬이란 뭐냐? 데이터를 지정한 기준에 따라 재배열시키는 것을 정렬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요, 데이터 표가 하나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정렬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정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통 컴알 1급이나 2급에서 나오는데 주로 컴알 2급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1급에서는 뭐 정렬은 거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몇 개가 섞여서 나올 수도 있고요. 2급 같은 경우에는 뭐 정렬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2급에서도 대부분 다른 부분, 뭐 부분합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섞여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렬 주로 2급에서 나오는 문제지만 1급 하시는 분도 기본으로 잘 알아두셔야 되고, 실무에서는 정렬을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렬 부분 간단하지만 꼭 기본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단에 이렇게 데이터 표가 나와 있는데요. 자, 문제를 통해서 정렬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출제형 보시면요, 부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부서열을 기준으로 정렬시키는 거죠. 전체 데이터 표를 부서열을 기준으로 정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렬하실 때는요, 위쪽 메뉴 탭 부분에서 보시면은, 자, 여기 홈인데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은, 자, 여기 정렬 및 필터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보면은 좌측에 자, 이렇게 기억에서 히읗, 그 다음에 히읗에서 기억, 그 다음에 정렬 아이콘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한 개의 정렬을 할 때는 빠르고 간단하게 한 개 정렬할 땐 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한 개 이상 정렬할 때는 여기 아이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문제에서는요, 부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라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체 범위를 지정하고 정렬을 하셔도 되지만, 간단하게는 얘가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바로 정렬하셔야 돼요. 지금 정렬 기준이 한 개잖아요. 자, 그러면 한 개의 정렬일 때는 얘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우스 올리면 기억에서 히읗 오름차순이고요, 히읗에서 기억 내림차순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여기 라인 부서열이 기준이니까 부서열 라인 아무데나 커서 위치를 두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오름차순 기억에서 히읗 이렇게 정렬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디귿 디자인, 그 다음에 이응 인사팀, 그 다음에 총무팀, 이렇게 정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요, 여기 보시면은 색 있는 부분이 같이 정렬되고 있죠. 그래서 한꺼번에 정렬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한 개의 정렬일 때요. 그래서 부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한번 해봤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부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연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래요. 자, 그러면 정렬이 몇 개예요? 2개 이상인 거죠. 2개 이상일 때는 여기 정렬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한 개일 때 사용하셔도 돼요. 자, 그렇다면 데이터 표 안에 뭐 어디 위치든 상관없어요. 정렬 두시고 커서 위치 두시고 정렬 누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인식을 해줍니다. 정렬 팝업 창이 나오고요. 자, 요 범위를 자동으로 인식하죠. 자, 그런데 보면 실제 정렬은 어디만큼 됐어요? 여기만큼 됐습니다. 항목의 제목, 얘를 뭐라 그래요? 필드 또는 필드명이라 그러죠. 얘를 빼고 정렬을 한 거죠. 그 이유는 여기 보면 내 데이터 머리글 표시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제목까지, 항목의 제목까지 정렬을 넣겠다, 얘를 체크 해제하면 이렇게 범위가 바뀌게 되죠. 그러면 이 위쪽의 필드명도 같이 정렬이 되는 개념입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내 데이터 머리글 표시 체크되어 있고요.
자, 그 외에도 보시면은 여기 기준 추가, 다른 기준 추가할 때, 기준 삭제, 삭제할 때 기준을, 그 다음 기준 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자, 옆에 보시면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옵션. 자, 그래서 이 옵션을 눌러보면요. 자, 정렬에 대한 옵션이 나오는데 대소문자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기본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위쪽에서 아래쪽이 기본인데 죄송합니다. 자,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도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의 특징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요. 자, 대소문자 및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정렬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필기에 조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대로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위쪽에서 아래쪽 정렬을 한다. 하지만 왼쪽에서 오른쪽 정렬도 가능하다. 자, 여기 보면 정렬 기준들을 보면요. 얘가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옵션 부분을 자, 왼쪽에서 오른쪽 하면은 뭘로 돼요? 행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몇 행을 얘가 여기가 1행, 2행, 3행 이렇게 되는 거죠. 몇 행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위쪽에서 아래쪽 얘가 기본이에요.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보면요. 자, 정렬 기준 해서 자, 얘가 뭐가 나와요? 각 항목에 열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 뭐예요? 필드명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쵸?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열을 기준으로 정렬할 건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정렬 두 번째 문제 같이 보시면요. 자, 부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그러면은 자, 여기 정렬 기준은 부서 열을 기준으로. 다음에 정렬 기준은 뭐예요? 셀 값. 그러니까 부서의 셀 값, 여기 있는 값인 거죠. 그걸 기준으로 뭐 해라? 오름차순. 정렬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렬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자, 기준을 추가하고요. 연봉을 기준으로 자, 셀 값이 내림차순 되도록 하라. 같은 부서면은 높은 순부터 내려가도록 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대로 확인 요렇게 눌러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얘가 자, 정렬 기준이 셀값, 셀색, 글꼴색, 조건부서식 아이콘 됩니다. 그래서 정렬 두 번째 특징은 셀값, 셀색, 글꼴색, 조건부 서식 아이콘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다음 부분 특징 또 보면요. 자, 여러분들 정렬 순서는요. 이제 오름차순일 때 기준으로 보시면요. 오름차순만 알면 내림차순은 반대니까요. 자, 기본적으로 숫자, 그 다음에 문자. 문자는 어떻게 돼요? 특수 문자부터 해갖고 영문, 소문자, 영문, 대문자, 그 다음 한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논리값, 오류값. 자, 중요한 건 제일 끝에 부분이에요. 빈셀. 자, 빈셀은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항상 제일 끝에 정렬이 됩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이제 필기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쓸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정렬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름차순, 정렬은 숫자, 문자, 그 다음 논리값, 오류값인데 빈셀은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항상 제일 끝에 정렬이 된다. 자, 그리고 실무에서 이 부분 중요합니다. 숨겨진 행이나 열은 정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내가 10행을 숨겼다. 그럼 정렬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트를 만들 때도 차트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병합된 셀은 정렬되지 않는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병합을 했다, 합쳤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정렬이 안 됩니다. 이 데이터표에서. 그래서 제가 실무에 있을 때 이런 질문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정렬이 안 돼요. 그럼 분명히 그 안에 데이터표 안에 어떤 부분에서 병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찾으셔서 병합 해제를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는 여러분들이 홈 탭에 보시면은 병합된 부분 해제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전체 범위. 자, 그리고 열의 기준은 최대 64개까지 가능하고요. 자, 내 데이터 머리글 해제 시 머리글도 정렬됨. 아까 했었죠. 자,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 한번 이렇게 해보면요. 자, 정리가 됐죠. 확인 눌러보면은 자, 부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돼 있어요. 1차적으로.
근데 같은 부서 안에서는 연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디자인 팀이라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연봉 높은 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내림차순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2개 이상 정렬할 땐 여기 정렬 아이콘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색 정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서를 기준으로 파란색 1차 정렬하고 주황색을 기준으로 2차 정렬을 하래요. 그래서 데이터표 안에 두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여러분들이 현재 데이터표가 자동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어떤 표 이름 같은 게 적혀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인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정하는 정렬 범위하고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예 범위를 지정하고 이렇게 정렬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기존 정렬은 삭제를 할게요. 색 정렬로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3번 문제 보시면요. 부서를 기준으로 파란색으로 1차 정렬, 기준 추가. 자, 부서 기준으로 하겠다. 어차피 색은요. 자, 여기 부서 열에도 있고요. 그쵸? 직위 열에도 있고 이름 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열로 지정해도 상관없지만 문제 자체에서 부서를 기준으로 하라 했기 때문에 자, 여기 정렬 기준을 부서로 잡고요. 그 다음에 정렬 여기 기준은 자, 셀 값이 아니고 그 안에 데이터 값이 아니고 셀 색으로 하셔야 되겠죠. 셀 색. 자, 그러면 이 정렬에 대한 색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현재 색이 파란색하고 주황색 2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자,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마우스 올려보면은 여기 RGB 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RGB 이 부분 색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차 정렬은 파란색 정렬하고 위에 표시, 내가 아래 표시할 거냐 위에 표시할 거냐. 그 다음에 기준 추가. 자, 두 번째는 부서긴 한데 자, 이번에는 주황색을 기준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셀 색을 주황색으로 맞추고 위에 표시.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요.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아래에 주황색이 되어 있는 거죠. 확인 눌러보면 색 정렬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파란색이 첫 번째로 오고, 그쵸? 그 다음에 주황색이 두 번째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정렬까지 했고요. 자, 세 번째까지 했죠. 네 번째 보시면은 자, 부서의 순서를 인사팀, 총무팀, 디자인팀, 그러니까 부서 순서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렬하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정렬 기준은 뭐예요?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설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업무를 하실 때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서별로 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뭐 무슨 1팀, 2팀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 이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정렬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용자 지정 목록을 직접 작성하셔야 돼요. 자, 데이터표 안에 두시고, 자, 정렬 들어갑니다. 자, 기존 정렬은 삭제할게요. 이렇게. 자, 기준 추가를 하되, 부서의 순서를, 자, 인사팀, 총무팀, 디자인팀을 하라 했으니까, 부서, 셀 값이, 그쵸? 자, 그런데 오름차순, 내림차순 아니고 뭐다? 사용자 지정 목록이다. 자, 이 화면 어디서 많이 보셨죠? 사용자 지정 목록.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들이 자동 채우기 할 때 사용자 지정 목록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 기본적으로 엑셀에서는 이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목록을 추가할 수 있다 그랬죠. 사용자 지정 목록을.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파일, 그 다음에 여기 옵션 가서 고급의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이렇게 했었죠. 자, 똑같습니다. 자, 정렬에서도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정렬 누르시고요. 자, 여기 기존 거는 삭제를 하고 기준 추가를 하는데, 부서의 순서를 셀 값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만들겠다. 순서는 뭐다? 인사팀, 총무팀, 디자인팀. 인사팀, 총무팀, 디자인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 뭐예요? 철자가 틀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정렬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철자 맞추셔야 되고요. 추가 눌러주면 요렇게
사용자 지정 목록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부분은 삭제가 가능하죠. 하지만 엑셀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은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자, 요렇게 인사팀, 총무팀, 디자인팀하고 확인 누르시고요. 꼭 여러분들이 여기 정렬에 순서대로 올라온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1차 정렬이 됐고요. 2차 정렬은 동일한 팀일 경우에 입사일의 셀 색이 자, 제 부분 RGB가 0, 112, 1915 그래서 기준을 추가하는데 자, 입사일 그 다음 셀 색이라 그랬으니까 셀 색 자, 그리고 여기에는 RGB 0 그 다음에 112, 192는 얘죠. 0, 112, 192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자, 부서의 순서를 인사팀, 총무팀, 디자인팀으로 했으니까 여기가 인사팀, 총무팀, 디자인팀이 됐고요. 같은 팀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같은 팀 안에서는 자, 요렇게 동일한 팀일 경우 자, 얘를 기준으로 했죠. 이렇게 총무팀 파란색이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쭉 전체적인 정렬에 대해서 한번 쭉 다뤄봤고요. 여러분들 이 정렬 부분은 물론 뭐 컴활 1급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말씀드렸듯이 컴활 2급에서 또 자체적으로는 안 나오고 나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뭐 부분합이라든가 이런 문제하고 섞여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이 지금 분석 작업의 문제는 총 2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개당 배점 10점씩 총 2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활 1급도 그렇고 2급도 그렇고. 근데 이 배점이 높은 것을 여러분들이 한 부분이라도 틀리면 어떻게 돼요? 0점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부분 또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자세히 읽고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 풀고 확인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계산 작업에 비해서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점수를 놓치면 안 되시겠죠. 자, 그래서 요 부분, 이 부분 한번 다뤄들어 볼게요. 아까 요 부분. 자, 이게 중요한 거니까. 병합된 셀은 정렬되지 않는다. 실무에서 이런 부분 많이 나오죠. 자, 제가 만약에 여기 10행 부분에 요 부분을 병합을 했어요. 홈 탭에. 병합. 자, 이렇게 병합이 됐죠. 그렇다면 정렬이 어떻게 돼요? 데이터, 정렬. 그래서 내가 정렬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병합하려는 모든 셀의 크기와 동일해야 합니다. 자, 그럴 경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자, 이만큼 범위에서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병합되어 있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홈 탭에서 다시 병합을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그 다음에는 정렬이 되겠죠. 이렇게. 그쵸? 네. 자, 다시 컨트롤 Z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렬을 배워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섹션 2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